장례식장 입구,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영정 앞에 서더니 오래 절을 했습니다. 조문객 명부에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조의금 봉투만 두고 여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히 가세요, 아버님.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 가족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에게도 몰랐던 사연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에 무엇이든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저 약속과 생활비를 적는 수첩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의금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버님이라니 대체 누구길래.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다른 곳에 딸이 있었니?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도 그 여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몇 달 간격으로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 등록금 30만 원, 병원 검사비 보냄, 면접 전날 저녁 먹였음. 수첩을 넘길 때마다 같은 이름이 몇 해에 걸쳐 반복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의금 봉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저 조의금 봉투에 번호를 남기신 분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일까 아니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여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여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 친구셨어요. 받은 걸 갚을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인사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간직하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의 편지예요. 편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김성호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저씨한테 부탁하셨대요. 제 딸 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챙겨주셨어요. 사실 그 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웠는데 저희 할머니가 자주 밥을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봉투에 적혀 있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왜 봉투에는 아버님이라고 썼어요? 여자가 살짝 웃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늘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만큼은 아버님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여자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도, 취직했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도 아저씨가 챙겨주셨어요. 사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몰랐던 얘기였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것과 제게 숨겼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에게 따지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이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대학에 갈 때까지만 도와주려고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사모님이 오해하실까봐 자꾸 미루셨다고요. 저는 한동안 미영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왜 이 아이를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죠. 혼자 참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해요. 저는 미영 씨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요.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서재에 다시 앉았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 한 귀퉁이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영이 결혼식 꼭 가볼 것. 날짜는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에는 아내에게 말할 것.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 옆에 제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함께 갈게요. 잠시 후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그 날짜에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